6.3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남기고 정치권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판세와 막판 변수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본투표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조금 전에 저희도 이제 속보로 계속 전해드렸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큰 사고가 나서 양당의 그 유세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당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 뭐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고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바로 즉각 당에서 율동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음악 트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선거 운동을 해라라고 하는 지시들이 내려왔고 지금 각 캠프에서는 실제로 이제 유세 같은 것들을 계획하고 있던 걸 다 취소하고 네. 상가 방문이라든가 그냥 조용히 차분하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전국에 있는 후보들에게 로고송을 틀고 어떻게 화려한 율동을 하는 것은 자제해달라, 차분하게 선거운동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지도부 역시도 오늘 이 제주와 울산 일정이 있었는데요. 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피해자들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유세를 가져갈지는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펼쳐졌던 사전투표가 종료가 됐죠. 사전투표율이 최종적으로 23.51%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지금 전남이 상당히 높았고요. 또 네. 반면에 대구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 당에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는 그런 편차가 지난번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예. 주로 호남 지역이 높았고 경남, 경북 지역이 좀 낮았는데 제가 볼 때 처음에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이 됐고 근데 이제 주장은 뭐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거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이제 그것이 됐는데 그 이후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아니 뭔가 사전 투표하면 부정선거로 흐르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역적 편차는 이제 약간 여전히 그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수습이 되면서 이 보수 진영이라 할지라도 아니 사전선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러한 인식들이 좀 퍼지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진영 대결로 이제 펼쳐지는 그러한 흐름들은 좀 약해진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하루 투표하는 것보다 3일 투표하는 게 당연히 더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전 투표율만 보고 어떤 선거 판세를 예측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전 투표가 처음 도입된 게 2014년이에요. 벌써 한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를 보면요. 4년 전 지방선거를 보면 그 4년 전보다 사전 투표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본 투표율은 10%포인트 정도 낮아졌어요. 예, 예. 대선을 보면요. 지난해 대선이 있었죠. 또 3년 전 대선보다 사전 투표율은 낮아졌는데 예. 본 투표까지 한 투표율은 또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이 이제 사전 투표 자체가 분산 투표의 효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투표율을 보고 지역적 세대별 어떻게 투표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지만이 그 투표율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걸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그래프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율이 해마다 이제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또 최종 투표율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6월 3일 본 투표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주말에 여야 지도부가 후보 지원에 나섰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남과 충청을 찾았습니다. 이 텃밭을 좀 이렇게 주로 찾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충남은 지금 상당히 많이 따라온 것으로 붙잡히고 있어서 네. 그리고 실제 보궐선거 지역도 지금 열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약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보고가 계속 올라와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진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또 이제 호남을 찾은 것은 호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의 우호적인 표를 주셨던 이 그 흐름들을 갖고 있는데 일견 지금 무소속 후보들이
후보들이 일정 부분 지금 상당한 득표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예측도 되고 이제 그래서 지도부 차원에서 집권 여당에게 결국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지역 발전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광주 전남 통합법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통합 이 지사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기초정부, 광역정부까지 집권 여당으로 좀 이 일목요연하게 맞춰주시면 그에 따른 이 일을 열심히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전북 지역의 김관영 후보도 그렇고 사실 호남을 찾는 게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전당대회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여기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결국엔 뭐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성과를 평가를 받을지 아직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뭐 내심이야 뭐 그렇게 저희들이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당대표 입장에서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책임 하에 치르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성과를 어디에서든 내면 좋은 것이고 특히나 호남 지역의 경우는 여당 후보가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그것이 지도부 총책임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남 지역에서는 반드시 집권 여당의 후보가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젊은 층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일대를 찾아서 이제 투표를 독려하지 않았습니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관통하는 여러 가지 스타벅스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이 정부 여당의 태도를 조금 비판하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옹호하려는 것을 그런 행사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떤 2030 세대가 가졌던 자유에 대한 갈망 그런 것들을 조금 자극을 해서 2030 투표 2층이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나와야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조사에서 보면 20대들에서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많은 지지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층이 그런데 또 투표율은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이 투표장에 나와야지 우리에게 좀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마포구 연남동에서 투표를 참가해달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막판 선거운동 전면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준비된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일하는 시장 뽑아야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박영준 시장이 부산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준이 뽑아주길 바랍니다. 추경호 후보를 내부 경제를 살리는데 제1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국무조정실장을 하실 때 저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한 분이고 또 그때 일을 참 잘하셨습니다. 부디 믿고 많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 전직 대통령의 공통점은 감옥에 있거나 감옥 갔다 왔거나 감옥 3인방입니다. 이것은 과거 퇴행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국민 무시입니다. 감옥 3인방이 내란 세력의 부활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윤석열, 이명박근혜 선거에 나와도 별 소용이 없더라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원 유세를 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숲에 방문을 했습니다. 각각의 장소가 담긴 의미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문시장은 뭐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죠. 모든 대선 주자들이 방문하는 곳이고 대구의 민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김부겸 후보보다는 추경호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보수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는 여러 가지 유능한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었다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시장 재직 중에
지역에 청계천 복원, 버스 전용 차로, 버스 환승 할인 이런 것들을 도입을 했던 것을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를 많이 바꿨고 본인이 그것을 치적으로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서울숲 조성이나 이런 것은 이명박 전 시장이 했던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리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해서 감옥 3인방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게 유리한 포지션 아닐 거예요. 저분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뭔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그거에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 거예요. 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20년 전에 친이 친박 대결을 지금 보는 듯한 느낌인데 실제로 지금 미래지향적 인물들이 사실은 나와가지고 중도 확장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선대위를 장동혁 원탑 선대위로 해놓으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태주려고 하지 못했잖아요. 결국 선대위를 꾸리는데 실패하게 됐고 그냥 지금의 지도부가 그냥 이 선대위를 하게 됐는데 확장을 하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지금 이제 뒤로 후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적 소구력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에요. 저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표출하지는 않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요,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권을 뺏기고 고초는 겪었지만 그 과거와의 보수 전성시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공천을 받고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광재 전 지사 하남에 또 공천을 받았죠. 대법원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사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있는 후보들을 후보로 내세우는 것, 이것은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요, 정권을 잡고 나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대통령을 특검을 통해서 죄를 없애려는 시도를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국민들이 보면서 그래도 과거의 대통령들은 범죄 혐의가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다. 이런 평가를 같이 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역시 이 평가는 국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도 조명을 받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사전 투표를 할 때 이른바 투표용지 노출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관리원이거든요. 이게 동그랗게 다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면 돼요. 괜찮나요? 해주시면 안 되고요. 예. 이게 이렇게밖에 안 찍혀서 예. 이거 괜찮냐고. 예. 무효가 되거나 그러죠? 괜찮습니다. 의되지 않습니다. 반밖에 안 찍혀서. 대통령이 자기 기표된 투표용지로 특정 정당,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방송 카메라 앞에서 지지 호소를 한 것이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정치적 중립,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할 일이 없으니까 오세훈 시장 선거 함께 치르지도 못하잖아요. 물론 대통령께서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서 하신 그 언행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정성호론자들이 지금 활보를 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저희도 화면상에서 이제 투표용지를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선관위 직원은 보지 못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단순히 저 용지를 기표소 안에 들어갔다가 들고 나오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일종의 저는 해프닝이라고 보는데요. 저것은 법에도 일종의 고의성 여부를 따지거든요. 지금 저거는 고의가 없어 보이고 실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해프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께 대통령이 야 내가 1번 찍었다.
내가 3번 찍었다, 8번 찍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설령 대통령이 어떤 특정, 당연히 국민들께서 아마 이거 모르시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대통령이 특정 번호를 찍을 것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게 홍보의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이제 연결시키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아주 과도한 망상이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과도한 상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거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민주당의 히든 선거위원장은 장동혁 대표다라는 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들도 제가 볼 때 실제로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낼 메시지가 없고, 또 특히나 이 여당을 계속 공격해야 되는 그 당대표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나 저런 것들이 결국엔 국민의힘 표로 연결되진 않을 거다. 좀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과도한 상상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또 이 해프닝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투표와 관련한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투표 포기가 그들을 편드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고, 그리고 또 철학자 플라톤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그들과 최악의 저질들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 모든 대통령들이요, 투표 동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편드는 것, 그들을 편들지 말라는 메시지를 지지층에 강력히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지방선거 압승을 해서 국정운영 동력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이 선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어요. 그 선거 기표소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손짓 하나, 그 선거 사무원을 향한 그 말투, 이런 것들이 이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 권력자의 오만함이 비춰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요, 대통령이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데 이것을 보고도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가지 선거의 문화를 좀 아름답게 정착시키고 어떻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같이 조금 대통령의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전현직 대통령들의 움직임이 과연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번 표심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앞서서 오빠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뽀뽀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우, 잘 웃네요. 아유, 이게 100만 불짜리네. 아프겠네요. 오셨어요? 오이고, 밥도 안 가리고. 아이고, 야. 뽀뽀 한 번. 아이고, 잘 웃네. 예, 아이고, 잘 웃어 좋네. 자,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또 봐요. 예. 흔히 이제 아이들이 귀여우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가족들한테는 뽀뽀 한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 아이한테 이렇게 뽀뽀를 강요한다는 건 좀 의아스러운데 결국 이제 바로 사과를 했죠. 네, 바로 사과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예.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감수성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 자기 손주, 손녀한테도 하는 걸 좀 꺼려하거나 혹은 그걸 좀 조심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네. 그런 것에 대한 감수성이 어떻게 과연 국민들께 보여질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께서 그걸 좀 약간 말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포착이 되고 그러는데 네네. 아마 저런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의 이제 후보자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인정하고 또 사과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선거 현장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후보자들은 그런 것들을 항상 불가금 불가원 늘 이제 본인의 어떤 좋은 말, 좋은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표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작은 말과 행동이 선거 막판까지 영향을 끼치는
끼쳐서 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좀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에서 이제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 북갑에서는 서로를 향한 공방도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 해명이 좀 아쉬웠어요. 시간을 줘야 해야 시간을. 알겠습니다. 아 근데 10초 말고 그러면 1분을 드리면 업스테이지 해명이 되나요? 왜냐면 그거 진짜 저는 잠깐만요, 주주예요. 네, 알았어요. NHN 주주인데 이거랑 NHN 구분도 못 하시면서 무슨 무시하시는 거예요? 분리된 지가 쓰지 마라. 폭구가 네 밥이가. 그래 됐다. 어렵다. 그래. 하지 마 가라 이제 됐다. 아니 안 됐다. 그래가지고 니는 뭐지? 왜 부산이랑 지시라하는데 오지 말라고. NHN이랑 네이버랑 주식 들지 말라고 하죠. 들지 말라고 하죠. 뭐야? 누가 손을 대요? 너 괜찮아요. 아니 주식에 대해 자, 그러니까 주민들의 항의에 대하는 각 후보자들의 좀 다른 모습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국적인 관심 지역이고 차기 이 대권까지도 그리고 국민의힘 당권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선거다 보니까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 계신 분들이 다 주민인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 두 영상을 비교해 보면 하정우 후보에게 굉장히 불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정우 후보는 어떤 질문을 받고 본인이 조금 이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유권자들로 하여금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자가 저렇게 유권자를 대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 나에게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든 걸 들어주려는 태도가 보이고 한동훈 후보를 대신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대신 여러 가지 좀 활동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정치가 선거가 참 쉽지 않다. 역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앞서 이제 부산을 방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나쁜 사람 발언을 놓고도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좀 다른 해석을 해놨는데 앞서 저희가 보여드린 그 장면은 본의 아니게 이제 한동훈 후보를 대변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글쎄요 지금 한동훈 후보와 비교를 해봤을 때 박민식 후보가 어떤 입장인 건지요?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도 이런 논란을 다룰 때 두 후보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가 스스로 어떤 큰 이슈, 담론을 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가 하는 좀 의문이 남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 이 추세를 보면 박민식 후보가 약간 조금 이중으로 밀리는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이슈를 만들어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는 누가 더 북극갑 주민들에게 더 밑으로 들어가서 투표장에 끌어내서 그걸 이끌어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SNS에서 보여지는 그 단편적인 것으로 그 북극갑의 여론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 투표장에 어느 지지층이 나와서 기존에 있었던 적극적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층이 얼마나 그 당에 표를 주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후보 역시도 표가 연동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그 하정우 후보의 태도는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니 이제 의도성을 다분히 후보자가 아마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라고 이제 본인 옷도 입고 다니고 피켓도 들고 다니면서 실제로 괴롭히는 형태로 저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전 이 선거법 위반의 사례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선거운동 방해적 차원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아무리 유권자라 하더라도 유권자의 갑질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태도에 있어서는 물론 후보자가 뭐 좀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어쨌든 저렇게 SNS에 공개할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그 대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산 북구갑의 상황을 함께 보셨고요. 또 다자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평택 을도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미치겠어.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민주당. 지금은 말 따르면 3대 복이 온다고 여장을 드려야 복이 옵니다. 권리자분이시면 이번만큼은 조국을 택해 주십시오. 이번만큼은 부인말을 따라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곳 평택 의뢰 선거의 결과는 저 김용남 개인의
당선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계속 힘을 받아서 진행될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고철을 겪느냐의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후보라면 당연히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 모으라는 그 주민들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고, 황 후보께서 목숨 걸고 단식하시면서 막고자 했던 게 독단적 그 여당의 독단적 개헌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런 큰 대의 명분을 함께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평택을 지역도 지금 상당히 좀 과열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이대로 지금 선거까지 가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사실 보수 후보가 우위의 상황이었다면 진보 후보들끼리 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사실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진보 후보들이 훨씬 더 높은 지지율이 좀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염두에 뒀던 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두 지지층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라든가 대립 각이 굉장히 깊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우려는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평택 시민들이 집권 여당의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평택 발전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이 재원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력들을 지역적 발전에 환원시켜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면 집권 여당 후보에게 당연히 표를 몰아주실 테고,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그렇다면 집권 여당을 또 심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지금은 전혀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완주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평택을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낮았던 이유가 이제 마지막까지 혹시나 단일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좀 기다렸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그런데 이번 그 평택을 선거에 뜻밖의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모스탄 교수인데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인 한국계 미국인 아니겠습니까? 평택의 그 사전투표소에 나타났고, 그리고 황교안 자유와 혁신 후보 선거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모스탄 저분이 들어오셔갖고 황교안 전 대표를 만났죠. 그러면 저분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찍 평택에 내려가서 굉장히 많은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분들과 함께 연대를 하면서 지지를 다져온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모스탄 씨가 와서 또 만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 단순히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번 선거 이후까지 그 어젠다를 갖고 이 정당 활동을 하고 정치권 내에서 활동하려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미 사전투표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많은 선관위에서도 투표함을 투명하게 바꿨고 CCTV를 배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주장을 반복할 게 아니라 어떤 이재명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보수 진영의 대전제, 여기에 동참해서 당장 내일까지라도 좀 단일화에 나서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전북지사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원택 민주당 후보 그리고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송영길 인천 연수갑 후보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당 대표께서 자기가 전략 공천을 했고 본인이 후원회장까지 맡았던 이 후보를 이렇게 당이 방치하고 전라북도에 신경 쓴다는 것은 나는 모순이다. 누가 돼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함께할 사람들, 김관영도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송영길 의원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나중에 김관영 지사 지지하는 전북표도 흡수할 생각으로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굉장히 큰 과오죠. 다른 지역에 대해서 논평할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자기 선거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관영 후보 관련 논란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서 진행자가 이제 묻는 것에 대한 질문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 전북이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것은 제1의 목표가 맞고요. 그렇게 결국 집권 여당의 힘을 가지고 결국 전북
도민들께 호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과 함께 결국에는 이 새만금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강조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저런 이야기들이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펼쳐지게 될 전당대회나 이런 쪽으로 오히려 시선들이 좀 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수요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지방선거에 몰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지역이 이제 선거가 상당히 좀 격화가 되면서 이원택 후보 선거 운동원이 김관영 후보 유세차 밑으로 들어가서 들어눕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희 그 사진을 준비된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예. 지금 이렇게 차 밑으로 몸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보통 경쟁 후보자들끼리 트럭에 자리를 맡기 위해서 서로 막 싸우는 경우들도 있고 몸싸움까지는 하진 않지만 서로 감정이 좀 격해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는데 지금 저렇게 하는 경우들은 사실 많이 나간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차량이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감정 싸움 때문에 서로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저런 방식으로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역 민심이 이제 둘로 쪼개지는 상황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오늘 내일까지 선거 운동이 치러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은 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정세 읽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